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예, 바로 여러분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주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좀 진정이 될 것이다. 변동성 확대에 대한 얘기를 드리다가 변동성 진정 국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시장은요 최근에 이제 다시 변동성이 좀 진정되는 국면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렸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다시 재상승 모습을 보이면서 금일 바로 이제 716선을 다시 안착시켜 놓은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물론 뭐 어느 시장이 먼저 확 치고 올라가서 계속 갈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양 시장이 동반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 그리고 발 맞추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만 간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다고 코스피만 간다는 얘기는 더더욱 안 하겠죠. 코스닥 쪽이 실제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다는 얘기 많이 드렸으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다시 재상승 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이죠. 돈이 갈 곳을 잃었다, 방향성이 없다. 이것은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갈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강한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증권주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강조드렸던 증권주가 SK증권이었는데요. SK증권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또 시장에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불쾌지수 올라가죠. 그러니까 짜증도 납니다. 그렇다고 종목 보고 있다가 짜증나기 시작하시면 그 종목이 진짜 진정으로 올라올 때 나도 모르게 얼마 수익되지 않은 구간에서 잘라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요 기분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결국은 내 손실이라는 거 분명히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시장이 이제 어떻게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또 호재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시장에 그렉시트, 브렉시트, 포렉시트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들을 결코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어디가? 독일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독일이 진짜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것이 리스크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시장 리스크가 뭐가 있습니까? 자, 돌발 변수가 발생했죠. 바로 메르스입니다. 이 메르스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정확한 학명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사스도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사스하고 비슷한 것인데 지금 백신은 없어요. 백신은 결국은 예방 쪽인데 이 백신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 회사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것도 박테리아 백신 회사가 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이거는 아니라고 계속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관련주들은 실제적으로 계속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 바이러스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왜냐?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주식시장과 연계시어서 보실 때 결국은 박테리아 관련자하고 연계시켜서 보시지 마시라 이런 얘기도 드렸었고요. 두 번째, 바로 제가 지난달 13일입니다. 지난달 13일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여러분 마스크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마스크 얘기를 드리면서 뭐 얘기 드렸느냐? 웰크론하고
FTN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 웰크론이 순간적으로 한 달 채 안 된 시점에서 한 100% 가까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따라가기는 좀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마스크주가 왜 많이 올라왔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게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된다는 것이,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가 아직 진정 국면이 아니에요. 확산 국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손세정제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손세정제는 뭐가 받쳐줄 수 있다? 실적이 받쳐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들은 추가적으로 상장이 가능한 반면 아무 관련도 없는데 테마로 올라온 종목은 뭐가 될 수 있다?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주가 된 것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출 쪽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커 관련주죠.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많이들 사갔는데 면세점,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밥솥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여행주들 급락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주들도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메르스에 대한 돌발 변수 때문이었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그러면 이 외에 지금 다른 종목군으로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느냐? 전자, 그중에서도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이쪽에서 나왔던 물량들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화장품 쪽에 있었던 물량들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고, 화장품주를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요. 그리고 여행 관련주를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장기 성장세를 잘 보고 잘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메르스 관련주로 안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전자 관련주 쪽으로 가죠. 사물 인터넷 시장, 그다음에 반도체 시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물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통신 관련주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침에 SNS를 그 통신 관련주 중에 대표적 회사죠. 이 SNS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신문 읽어주는 남자예요. 거기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자, 이게 얼마 올라왔느냐. 오늘 한 6% 이상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시장을 정확하게 좀 해석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지금 그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게 리스크는 없다예요. 리스크보다는 그죠? 그죠? 이게 등호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등호 표시를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많아요. 그죠?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더 많기 때문에 리스크는 조금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 사태 저는 진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요. 결국은 지금은 그들을 진정시켜서 유럽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 사태 진정 국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인데 글로벌 쪽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리카르도 IMF 총재가 바로 바로 자넷 앨런 의장, FRB 의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춰달라.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죠. 미국도요, 역시 글로벌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은 글로벌 공조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시도, 이 IMF 총재의 얘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카르도 총재의 얘기를 듣고, 과연 자넷 앨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넷 앨런의 결정이 저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 인상세는 9월이에요. 근데 이 9월 인상세이 가장 지금 힘이 실리는 인상세로 지금 재계에서 지금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월 시기를 좀 뒤로 더 늦출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의 지표가 좋아진 건 맞습니다만, 결국은 IMF 총재에 대한 부탁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경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9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참고해 보시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대내적 변수입니다. 대내적 변수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금통위 금리 발표가 있죠. 그죠? 금통위. 자, 이번에 금통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인하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인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금통위가 만약에 고집을 피운다면 이제는 진짜 수출주들을 걷잡을 수 없이 사면초가로 몰아넣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쪽뿐만이 아니죠. 철강, 화학, 조선, 정유 모두 다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금통위가 우리나라 산업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이번 주에는 금리 인하가 당연히 단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폭이 문제죠. 늑장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늑장 대응도 모자라서 만약에 이 매크로가 아니고 마이크로 금리 인하가 돼버리면요, 시장은 급격히 또 실망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미쿡도 그렇고, 니폰도 그렇고요. 자,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돈 찍어내서 결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국 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놨습니다. 우리는 돈은 못 찍어낼 망정 금리 인하라도 해야 그들하고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최근에 보면요, 그 도요타의 캠리라고 유명한 베스트셀링카가 있습니다. 이 차가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환율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소나타가 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뭘로? 순전하게 금리로 인해서. 환율로 해서. 환율로. 금리 자꾸 얘기하다 보니 금리 얘기해버립니다. 환율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엔저로 밀어붙여서 그 가격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국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켜놨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금통위 금리 발표는 당연하다. 그런데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통위 금리 발표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이었는데 오늘 낙폭을 키웠다가 낙폭을 많이 줄였죠. 그 부분도 바로 금통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적인 측면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은요, 계속 저는 좋아진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지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하나 또 필요하죠. 뭐냐면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금통위도 이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조금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함으로 해서 산업을 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2,500포인트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증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여러분들 많이 좀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발표가 나온다면 진짜 꼭 지고 가야 됩니다. 2,500포인트 이상까지. 그죠? 지금은 발목이 잡히고 하죠. 근데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2,500은 쉽게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또 수익을 말하다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오늘 42강째입니다.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 산업 쪽에 대한 얘기인데, 이 미디어 산업이 최근 급격하게 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양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미디어 산업이, 예전에 이 미디어 산업이요, 실제로 돈이 되는 쪽은 광고 산업 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산업이 주를 이루다가 광고로서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미디어 산업들이 그 광고의 수익률들이 자꾸 산업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자, 다른 쪽으로 많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도 보고 있고요. 콘텐츠 수출, 드라마 수출 이런 쪽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어 산업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정부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 미디어 산업의 호황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디어 산업을 속들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류의 진화예요. 이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죠. 한류가 진화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자, 1차 한류의 진화가 뭐였느냐면 바로 일본의 연사마죠. 바로 배용준 키스트의 대표가 바로 겨울 연가입니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일본에서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연사마로까지 호칭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1차 때까지는 오프라인 바로 한류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가 넘어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거죠. 그죠?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 미국 유럽 말춤이 유럽의 온라인을 타고 즉 페이스북이나 이걸 타고 널리 전파가 되면서 그러니까 수단 자체는 온라인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싸이가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강남 스타일을 추는 그 춤을 추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춤이 한때는 유행이 좀 됐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2차 한류에 대한 부분이었고 2차 대상은 바로 미국하고 유럽 쪽이었어요. 그러다가 자 이제 3차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김수현이죠. 저하고 똑 닮은 배우입니다. 예, 똑 닮은 배우 김수현. 그가 별그대로서 예, 앞에 스태프분들이 지금 살짝 웃고 계십니다. 웃고 계신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김수현이라는 배우와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그 별그대라는 드라마.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예능 프로그램 중에 러닝맨이죠. 그 러닝맨의 중국판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판 프로그램의 이름이 달리자 형제예요. 참 얘들 이름도 참 어떻게 이렇게 촌스럽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또 중국 내 광풍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이 한류 열풍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쪽 대상은 이제 중국 쪽이 됐고 이것이 온 오프라인 모두 양시장을 모두 통틀어서 지금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는 유행이고 일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가능성은요, 산업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지속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한국의 콘텐츠, 한국의 가수들, 한국의 어떤 배우들,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는 부분, 그것이 한류입니다. 그 한류를 이루면서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매출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연도별 미디어 산업의 성장성입니다. 자, 처음에 2014년도에 스토리 형성이 됐죠. 중국이 시장성 확인을 했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익화 시작된 것이 바로 올해입니다. 2015년도인데 중국의 사업 전략을 세웠고요. 규제 완화를 실제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총량제라든가 그 광고 총량제죠. 그 다음에 간접 광고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시켰다. 그리고 규제 완화도 됐다. 그 다음에 사업의 라인업이 구축되는 것이 이제 2016년도인데, 이 2016년도가 현지화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화 사업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장 성장성을 회복할 것이다. 세 번째가 신규 매출 비중이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은 이제 재성장기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대세적인 이론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미디어 산업의 구도 변화 예측입니다. 지금 M&A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료 방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영화관, 메가박스, 이런 것. 최근에 그, J컨텐트리, JTBC가, 바로 그, 메가박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지금 방송하고 영화산업, 이런 쪽이 통합이 많이 되고 있어요. M&A가 되고 있죠. CJ도요, CJ CGV, 그리고 CJ ENM,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떤 회사를 통합시킨 건 아닙니다만, 같은 그룹 내에서, 자기들의 역량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통합화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라는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컨텐츠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방송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국내 컨텐츠를 독점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국 기업들이요. 그래서 뭐 텐센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게임, 미디어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플랫폼 전략 진화, 중국 진출 확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새로운 진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콘텐츠 플랫폼을 융합한 서비스, 해외 서비스 국내 진입, 새로운 영역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참고해 보신다면, 미디어 산업이 이제 태동을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디지털 시대의 방송 밸류체인 발달입니다. 결국은 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가져온 것은요, 디지털 방송 체제입니다. 이 디지털 방송 체제는 제가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몇 번이나 얘기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희 지금, 여기 방송국도 서울경제TV도 전부 디지털 방송 체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굉장히 깨끗해졌죠. 심지어는 제 피부에 어떤, 좋고 나쁨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만큼 화질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럼 이거를 이룩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디지털 방송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걸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안구를 정화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자, 여러분들이 좀, 깨끗한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대세가 왜 디지털이 됐느냐 하면, 결국은 이 디지털은, 방송사업의 수익 극대화적인 측면입니다. 자, 저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별거대의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저하고 이 프로그램에 썼습니다. 근데 멋진 옷을 입고 있죠. 정말 멋진 시계도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차고 있으면 이 시계를 자, 스마트 TV로 여기 커서만 갖다 대는 순간 이 시계의 브랜드와 그 다음에 가격까지 바로 뜨게 되죠. 그러면 그걸 주문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방송 체제입니다. 바로 방송산업 사업의 수익 극대화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바로 이 디지털 방송 시대의 수익성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밸류체인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광고주들이 광고비를 지불을 합니다. 방송 콘텐츠 제공자들이 유료 방송, 즉 이 단말기를 통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서비스 사용료를 내고요. 광고비도 방송국으로 지출하고 송출 수수료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유료 방송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사, 방송 채널 사업자 쪽에 또 돈이 넘어가는 구조다. 결국은 제작 편성을 하는 쪽은 방송 콘텐츠 제공자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밸류체인이 굉장히 촘촘하게 많아졌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시청자분들과 저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도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방송을 하는 중간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면 소통의 공간만 이 화면상에 띄워놓으면 되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방송사업의 수익 극대화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디지털 전환 및 LTE 보급 추이입니다. 결국은 디지털 전환도 되고 LTE라는 굉장히 빠른 인터넷 서비스 환경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스마트폰으로 TV를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다시 보기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예능 다시 보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방송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요 파란색 선이요. 디지털 전체 유료 방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방송으로 많이 전환이 됐죠. 그 다음에 LTE 보급 추이는 진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63%까지 보급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도 미디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지 해악이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광고 총량제. 자, 결국은 미디어 산업의 규제들을 완화시켜주고 있죠. 정부가. 가상 광고, 간접 광고, PPL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간접 광고의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있는데,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광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기존 시간당 최대 100분의 10에서 확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분의 18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유료 방송은 100분의 2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10분 12초에서 최대 12분까지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 광고가요. 그 다음에 가상 광고적인 측면, 허용 장르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경기 중계, 오락, 스포츠 보도까지. 자, 이 허용 장르 자체가 확대됐고, 허용 시간도 100분의 5에서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까지 늘어났습니다. 가상 광고, PPL 광고죠. 가상 광고, 간접 광고가 PPL 광고입니다. 허용 시간 확대, 프로그램 시간에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어떤 브랜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브랜드를 사실상, 노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노출을 못하게 되는데, 그 노출을, 자, 100분의 7까지 늘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금지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방송 광고 금지 품목을 일부 제공하는 자도 방송 광고 가능 품목에 대해 그 품목명의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자, 이런 것이 협찬 고지에 대한 금지 완화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종류도 확대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적 지원적 요소까지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방송 미디어 산업 쪽이 어떻게 되느냐? 점프란 얘기입니다. 점프. JUMP. 점프 뛴다는 얘기죠. 훅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J는 뭘 의미하느냐? 정글이죠. 자, 시장 내 경쟁 구도가 변화되고 있다. M&A를 통해서 이제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 이 정글이, 계획화되어 가고 있다. 정글을 이 정글 같은, 시장을 잘 정리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U가 바로 UHD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UHD TV의 대중화 콘텐츠 가세가 결국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점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M인데 M이 모네티제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바로 스토리의 수익화 시작, 즉 신규 시장 형성 진출 이후 수익화가 중요한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P가 퍼스널리제이션, 결국은 싱글족의 미디어 소비가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자, 싱글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도 싱글이고, 여기 옆에 계신 분도 싱글이고, 지금 요 근처에 계신 분들 다 싱글입니다. 싱글 아니신 분들이 없어요. 나이들은 애법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31이 되는 우리 감독님도 계시고요. 예. 그런 감독님들도 계시고 한데, 지금 다들 시집을 안 가셨어요. 왜 안 가셨을까요? 자, 결국은 이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사회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떻게든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죠. 돌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결혼을 했다가도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어떤 부분들,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서 싱글족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말, 어떤 결혼을 해서 어떤 화합해서 살 게 아니라면 오히려 결혼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풍토도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 정령 연령 시기도 굉장히 많이 뒤로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홍기를 놓치게 되고, 홍기를 놓치게 되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싱글족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싱글족들이 늘어나니까 싱글족들
대다수 집에 가면 뭐합니까? 뭐부터 킬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예. 뭐부터 딱 킵니까?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전등부터 켜죠. 이분들이 큰일 날 분들이네요. 예. 전등부터 켭니다. 불부터 켜야죠. 그죠? 예, 불부터 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부터 켜느냐. 불 켜고 나면 방 안에 소리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든 TV든 뭔가 미디어를 켭니다. 그죠? 그 다음 뭘 하느냐. 그 다음 컴퓨터를 또 만지작 거리죠. 이 싱글족들의 대다수 특징입니다. 잠깐 속았죠. 예, 불부터 킨다는 거, 예, 잠깐 속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디어 산업이 더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없이는 참, 재미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지만요, 제가 주식 챔피언 얼핏 좀 보고 있으니까, 우리 서울경제TV의 김영구 멘토죠. 김영구 멘토가,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렇게 하고 있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걸 안 보니까. 예.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한때요, 이 서울경제TV에 게임 바람이 불었어요. 예. 이분들이 뭔가를 성장을 시키고, 그러면서, 마을회관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나도 이 얘기에 동참을 해야 되니까, 끼어들어야 되니까, 그죠? 거기에 동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미디어, 게임 산업들이 발전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문화적 형성 부분, 그들하고 공조화되고 싶은 마음들, 그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어 산업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계속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만약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요, 대반 얘기 나옵니다. 요새 TV 안 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상대가요. 그래서 실제로 안 보고 사는데, 그죠? 저희, 증권에 관계된 전문가들은 굉장히 시간이 안 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거 하면 저녁에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갈지 분석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을 계속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TV 볼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TV를 볼 시간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프로그램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안 보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한 번이라도 보고 가게 되고, 그래서 다도 공조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미디어 업종의 성장세입니다. 이 내수 시장 위주였다가요, 이제 어디로 가기 시작하는가 하면 구조적 성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출 시장으로 가면서 구조적 성장입니다. 내수 시장 중심이었다 보니까 미디어 시장 규모는 컸습니다만 해외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해외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었죠. 중국하고 일본 쪽에서. 그죠?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미디어 업종의 해외 매출액과 주가의 상관관계입니다. 해외 매출액이 늘면서요, 미디어 업종의 주가도 차츰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이 태동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동기. 막 꽃을 피는 시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꽃이 쫙 이렇게 피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제가 꽃이죠. 예.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얘기가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디어 업종 영업이익률과 주가 추이입니다. 자, 수익성 하락의 꼴짝이 주가 2013년도부터 행보하다가 2014년도에 큰 폭의 하락을 했죠.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해외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확실성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동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미디어 업종의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텐츠 쪽으로 보면요, CJ ENM, SBS 컨텐츠 허브,
이런 회사들을 보실 수 있고요. SBS도 역시 거기에 컨텐츠 업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SBS에 방송하는 것이 바로 러닝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해외 진출을 했잖아요. 그죠? 컨텐츠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진출한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의 컨텐츠가 진출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광고 쪽으로 보면 광고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광고 쪽도 수익성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산업적으로 크게 좋지 못하다니까 광고 쪽은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이나 나스미디어 쪽은 오히려 발목이 좀 잡히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플랫폼 회사들 보면 스카이라이프, CJ 헬로비전, KTH인데 이 중에서 가장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쪽이 어디냐면 CJ 헬로비전입니다. 이 CJ 헬로비전이 우리 서울경제TV하고도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서요. 독합니다, 애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겠죠, 그죠? 원래 독해야 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그 독하다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컨텐츠 쪽에 보면 SBS 컨텐츠 허브, J 콘텐트리 이런 회사들이 컨텐츠와 관련돼서 이 방송사의 컨텐츠들을 해외 수출 쪽으로 잡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광고 쪽은 일단 제껴놓을게요. 광고는 산업이 좋아야 결국은 광고비 지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 쪽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광고비 지출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쪽은 일단 제껴놓고, 자, 컨텐츠 쪽하고 플랫폼, 그리고 그 컨텐츠 회사들, 자회사들을 살펴보면서,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토픽을 한 두 가지만 잡아보자고요. 자, 토픽 잡으러 갑니다. 일단, CJ E&M. 최근에, 바로 텐센트에서, 투자도 했고요. 이 CJ E&M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CJ E&M. 자, 최근에 주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CJ E&M은요, 기업적으로 보면 크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사실상. 저는 이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이 좀 좋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을 때 미리 정보를 제공해서 주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지금도 만약 얘들 내부자적인 정보가 좋지 못하다면 주가는 또 폭락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 버려! 하겠습니다. 자, 버리겠습니다. CJ E&M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요. 간다 할지라도 이게 대장이 되면 저는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기업 윤리적인 측면이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SBS 볼게요. 광고 총량제의 최대 수혜가 될 것이라는 것이 SBS입니다. 근데 주가는 크게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SBS도 지금 실제적으로 광고 총량제의 수혜보다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식은요, 어떻게든 4만원대 이상은 회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신다면 SBS 버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 중에서 탑픽으로 뽑았던 게 플랫폼 회사 중에서는 CJ 헬로비전을 뽑았죠. 자, 이 CJ 헬로비전 보고 하도록.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 헬로비전이 CJ E&M과 똑같이 기업 윤리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기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CJ 헬로비전은 기업 윤리적인 측면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이 월등하게 나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미 돌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차트를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장기적 지금 저항대였던 이 구간의 돌파가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생겼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면 이 거래량은 그러니까 매물 소화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최근의 거래량들이 수반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CJ 헬로비전, 자, 신용 비율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신용 비율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 신용 비율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그래서 12,800원대 이하부터는 충분히 분할로 접근해 봐도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 장기 성장세에 대한 얘기들이 미디어 산업 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CJ 헬로비전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바로 SBS 컨텐츠 허브를 좀 볼게요. 바로 컨텐츠를 팔아먹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이 컨텐츠 허브는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래시장 성장성도 담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 저항대도 뚫어놨죠. 자, 장기 저항대였던 17,300을 뚫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기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충분히 25,000원대 이상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이 주봉을 봐도요. 이제 장기 저항대를 돌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보이고요. 월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항상 밀려 내려왔던 자리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추세적인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이다. 자, 이 월봉은 굉장히 큰 선이라고 보이는데 이 추세선을 한번 꺼볼게요. 결국은 이걸 지금 돌파하는 시점이 거의 도달했다, 임박했다라고 보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SBS 컨텐츠 허브는 지금부터 밑에서 잘 담아가신다면 충분히 고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로 잘 매수해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고수익 성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J컨텐트리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찾아보면 J컨텐트리의 종목 차트 모양이 납니다. 자, J컨텐트리 최근에 JTBC의 인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자, 이걸 좀 참고해 보자고요. J컨텐트리, TBN. 자, TBN은 CJ 쪽이에요. 그죠? CJ 쪽입니다. 그럼 CJ 헬로비전하고 지금 J컨텐트리 그리고 CJ ENM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J컨텐트리하고 어떤 경쟁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자, TBN2가 얼마 있다가 또 개국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CJ 쪽이 좀 더 강해 보입니다. 물론 J컨텐트리도 장기적인 저항대를 돌파를 해놨습니다. 자, 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장기적인 저항대 돌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200원대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요거를 뒤로 쫙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 장기 저항대였던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지금 돌파를 시켜놨어요. 어찌됐든. 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지금 돌파가 되면서 J컨텐트리도 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탑픽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J컨텐트리, SBS 컨텐츠 허브, 그 다음에 CJ 헬로비전. 여기까지 미디어 산업의 성장 쪽에서 이 탑픽 종목을 요 세 종목을 한번 잡아보죠. 결과적으로 이 회사들은 지금 장기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미디어 산업의 성장 때문이죠. 이 미디어 산업이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자, 앞에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미디어 업종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J컨텐트리, 그 다음에 CJ 헬로비전, 그리고 SBS 컨텐츠 허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요, 판사를 해가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이 미디어 업종에, 바로, 성공적인 부분은요, 이 CJ 헬로비전하고 이 모든 회사들이, 지금 이제 주가도 좋을 뿐더러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CJ 헬로비전. 자, 이렇게 판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CJ 헬로비전. 그 다음에 SBS 컨텐츠 허브. 그 다음에 J컨텐트입니다. 자, 이거는 JTBC의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올라온 거고요. SBS 컨텐츠 허브는 SBS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CJ 헬로비전은요, TBN이죠. TBN. 그 다음에, 바로 이 CJ 헬로비전의 가입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두 미디어 쪽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죠.
그럼 이 중에서도 어느 프로그램들이 가장 시청률이 높은가? 최근에 보면요. TVN 쪽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CJ 헬로비전이 첫 번째 대장주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대장주는 뭐냐면 바로 SBS의 많은 그 드라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 쪽으로 진출을 많이 했어요. 인기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대장주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JTBC인데 JTBC는 예능 프로그램이 발달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J컨텐트리가 인기도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 번째 3위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순으로 여러분들 보신다면 충분히 고수익을 노리실 수 있다. 자, 그래서 대장은 결국은 CJ 헬로비전으로 저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만들지 못하면 구슬도 뭐 깨야 보물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슬 잘 깨시고요. 그것을 반드시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여러분들 수익 크게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